안녕하세요. 전국 청년연합 바로서다 대표 김정희입니다. 우리는 지금 문화막시즘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문화막시즘으로부터 비롯된 악한 사조들, 포스트 모더니즘, 페미니즘, 젠더 이데올로기, 정치적 올바른 PC까지 지금 우리 청년들이 접하고 있는 모든 문화와 학문이 바로 문화막시즘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문화막시즘은 절대로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이념이 아니고요. 분명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정말로 창의성을 발휘하고 새로운 기회를 가져야 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이 시대를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꾼이 돼야 되는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부정적이고 비과학적인 근거 없는 이런 부정적인 사조에 의해서 배우고 모든 생각과 사고체계가 형성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접하는 모든 미디어와 문화를 통해서 문화막시즘이 침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쯤은 이 이론들을 정확하게 배우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화막시즘의 원리, 마르크스주의부터 문화막시즘이 어떻게 발전되고 그리고 분화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대중문화와 문화계를 통해서 어떻게 퍼지고 침투해 왔는지, 그리고 작품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문화 비평을 하는지 짧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문화막시즘과 문화산업론을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마르크스주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크스주의는 여러분들 다 아실 테니까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크스는요,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의 산업화의 폐해를 때문에 자본주의 초기의 계급 간의 불평등에서 비롯된 그런 마르크스의 이론입니다. 19세기 후반을 지배했고요. 마르크스의 이론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갈등 구조만 보시면 됩니다. 마르크스 이론은 자기들은 이제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주장하지만 저희가 모두 알고 있듯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 이것이 왜 비과학적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갈등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주의의 갈등 구조의 그 구조적, 이론적 상부구조, 하부구조, 이 모든 구조가 문화막시즘에 그대로 다 넘어와서 갈등 구조의 대상만 바뀔 뿐 이 구조는 그대로 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의 갈등 구조는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으로 나뉘어 있죠. 즉, 지배 계급은 자본가 계급이고 피지배 계급이 노동자 계급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르크스주의의 이 네 단계의 가장 기본적인 이 구조를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노동자의 계급혁명인데요. 노동자의 계급혁명은 이것은 물리적 폭력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폭력성을 반드시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그런 주체성을 드러내는 투쟁의 방법이 바로 물리적 폭력을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뭐냐면 자본주의를 전복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를 전복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 사유재산을 폐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정책들은 사유재산을 향유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즉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쪽으로 정책들이 발전되고 개발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돌아보시면 그런 모든 정책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로 가는데, 사회주의는 공산주의 유토피아 완전한 평등사회로 가기 위한 과도체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사회민주주의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여러 종류 중에 자유민주주의도 있고 사회민주주의도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는 띄어쓰기를 하면 안 되는 거 아십니까? 자유민주주의는 그 자체가 하나의 단어입니다. 민주주의를 수식하는 말 자유가 아니고요. 자유민주주의만 자유민주주의라는 뜻입니다. 즉, 사회민주주의라는 말은 공산주의로 가긴 과도체제인 사회주의를 말하는 것이지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여기 절대로 속지 마시고 분명하게 개념을 정립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래서 문화막시즘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요. 문화막시즘의 대두 배경은, 자, 마르크스주의는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 계급을 지배하죠. 그래서 피지배 계급인 노동자 계급이, 즉 전 세계 노동자가 단결해서 전 세계 자본주의를 전복하고 모든 사유재산에 관련된 모든 제도, 자본주의의 모든 제도를 철폐하고 사회주의 과도체계를 거쳐서 공산주의 유토피아 체제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대두되게 되었냐면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보니까 전 세계 노동자가 단결해서 전 세계 자본가들하고 싸운 게 아니고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끼리 싸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끼리 싸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토니오 그람시,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그람시와 헝가리의 게오르그 루차치가 두 사람이 동시에 이런 개념을 창시를 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유럽, 즉 서구 사회는 그들의 사계는 서구 사회고 1차 세계대는 서구 사회에서 있었던 거니까요. 이 세계라고 말하면 그들은 서구 사회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서구 사회는 어떤 사회죠? 기독교 문화가 강한 사회예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1000년 이상 지배하다 보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가정을 중심으로, 민족과 국가를 중심으로 이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단위를 뛰어넘는 전 세계 노동자가 단결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배적 이데올로기, 문화 헤게모니를 장악해야 된다, 먼저. 근데 그 주도권을 장악하는 건 쉽지가 않죠. 그래서 문화를 매개로 한 새로운 공산주의 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 막시즘인 것이죠. 먼저 개념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막시즘, 앞에 표를 보시면 막시즘이라고 있고 뒤에 표를 보시면 포스트 막시즘, 문화 막시즘이라고 되어 있죠. 자, 마르크스주의의 정치 경제학 그리고 프로이드의 심리학이 합쳐진 것이 바로 20세기 초중반의 문화 막시즘이라고 되어 있고요. 문화 막시즘, 아까 말했던 안토니오 그람시의 문화 막시즘이 프랑크푸르트 학파로 계승되어지고 비판으로 발전되어서 전 세계 학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20세기 전체부터 지금까지를 지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페미니즘, 젠더 이데올로기, PC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르크스, 프로이드, 막시즘 바로 뒤에 20세기 초중반에는 문화 막시즘 써있죠. 근데 이 뒤에 모든 표에도 포스트 막시즘, 문화 막시즘을 써있죠. 즉 문화 막시즘이 지배적, 학문적 이데올로기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화 막시즘을 협의로 보면 안토니오 그람시로부터 창시되어 프랑크푸르트 학파로 이어진 것이 문화 막시즘이지만 마르크스주의, 20세기 초중반 이후에 모든 사조를 통칭해서 문화 막시즘, 포스트 막시즘, 막시즘 뒤에 막시즘, 포스트 막시즘, 문화 막시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즉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모든 사조가 문화 막시즘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사회주의 이론에 세뇌되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왜냐하면 자, 포스트 모더니즘을 빼고는 문화를 논할 수가 없어요. 모든 문화 비평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바탕으로 비평을 하게 돼 있어요. 제가 나중에 이따 문화 비평할 때 오늘 짧게밖에 말씀 못 드리고 이후에 우리 바로서다 아카데미들을 통해서 좀 더 디벨롭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개념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문화 막시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막시즘에서 갈등 구조는 그대로 온다 그랬죠? 자, 볼까요? 그러면 갈등 구조 그대로 와요. 문화 막시즘은 뭐가 오느냐?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이 있는데 그 지배 집단은 문화 헤게모니를 장악한 문화 권력자들이에요. 그 피지배 집단 누굴까요? 이들이 생산한 문화를 강요적으로 소비할 수밖에 없는 우리 대중들인 거죠. 이해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표를 보고 갈까요? 예를 들어 페미니즘은 그럼 지배 집단이 누굴까요? 남자죠. 그럼 피지배 집단이 누구예요? 여자. 그래서 남자 여자 갈라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젠더 이데올로기. 그러면은 젠더 이데올로기에서 지배 집단은 누굴까요? 어려우면 그러면 젠더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했을 때 피지배 집단이 누굴까요? 억압받는 자가 누구예요? 약자. 그럼 동성애자, 성소수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면 지배 집단이 누가 되는 거죠? 이성애자. 우리들 정상적인 대부분의 국민들, 시민들이 전부 지배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와 소수의 차별로 봐서 다수면 무조건 악으로 규정하고 소수의 권익을 추구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정치적 올바름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갈등 구도가 어떤 것인지를 보면은 그 이론을 우리가 속지 않고 분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자, 여기서 투쟁 방법이 뭐냐? 문화를 매개로 한다 그랬죠. 문화를 매개로 하는 건 뭐냐면 문화를 왜 매개로 해요? 문화로 왜 옷을 입어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말을 해봤자 먹히지가 않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그 서구 사회는 기독교 사회고 가정을 중시하고 민족주의적 사회였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이론이 퍼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숨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숨어 들어가서 진지전을 하는 거예요. 진지전이라는 건 뭐냐면 발톱을 숨기고 들어가. 그래서 거기서 성공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자기의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가치관을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고 있다가 어떻게 돼? 내가 승진을 거듭해서 의사결정권자가 됐을 때 그때부터 뭘 하죠?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내고 그것을 바로 법과 정책 그리고 제도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동전을 해서 혁명을 해서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자, 공산주의 혁명을 완수하자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봤듯이
다른 목소리를 용납하지 않는 전체주의적이고 파시즘적인 성격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용어를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문화 막시즘, 포스트 막시즘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네오 막시즘, 뉴, 새로운 막시즘, 네오 막시즘, 그리고 문화 헤게모니 이론이라는 거예요. 진지전이 뭐요? 헤게모니를 바로 장악하면 경쟁력이 없으니까 숨기고 들어가서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는 상부 권력이 갈 때까지는 숨어 있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진지를 구축한다는 진지전이에요. 여러분 요즘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 문화 막시즘은 안토니오 그람시가 창립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 이탈리아 공산당의 창시자예요. 그리고 옥중에 갇혔을 때 쓴 글을 통해서 문화 막시즘을 주창을 한 거예요. 문화를 매개로 하여 전통적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문화 전복을 통해서 혁명을 완성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문화 헤게모니 이론을 주창한 것도 안토니오 그람시거든요. 대중문화라는 거는 대항 헤게모니를 통한 지배계급에 대한 필연적 저항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지존을 구축했는데요. 자, 루디 두치케라는 사람은 68혁명을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학생운동하던 사람이었어요. 1940년대 1979년까지 살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람시의 전략을 뭐라고 평가하면서 높이 평가했냐면 핵심 기관의 침투에 들어가는 롱 마치, 긴 행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핵심 기관의 침투에 들어가라는 거지. 그래서 장악할 때까지 가라는 거죠. 그런 모든 이론을 몸소 살아낸 게 바로 루디 두치케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했던 건 예술, 영화, 연극, 문학, 학교, 대학교, 신학교, 신문, 잡지, 라디오, TV 등등 모든 문화 매체에 다 들어가야 된다. 문화 잠식을 통한 긴 행진이 끝날 때쯤인 체제 전복의 혁명은 이미 완성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지금이 바로 그 시대인 거죠. 우리나라는 껍데기만, 헌법적 가치인 껍데기만 자유민주주의지, 지금 우리의 시민들과 청년들과 이 국민들의 생각은 굉장히 사회주의화 되어 있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바로 롱 마르츠가 이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상과 가치관의 전쟁이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지금 이 전쟁은 사상과 가치관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우리 사상을 분명하게 하지 못한다면은 이 총성 없는 전쟁, 사상과 가치관의 전쟁, 우리나라는 지금 내전 중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이 사상과 가치관을 올바로 정립하는 것이 전쟁에 이기는 첫걸음이에요. 우리 늦은 것 같지만 늦을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고 기초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론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조금 딱딱하더라도 좀 잘 따라와 주시면 나중에 작품 분석 들어가면 재밌을 거예요. 자, 보면은요. 그래서 이 문화 막시스트들의 주요 목표는 기독교와 가정, 국가의 장벽을 서서히 허무는 것에서부터 역사가 시작된다고 주장했어요. 기독교 문화를 파괴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어요. 기독교만 종교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화 막시즘이 태동됐던 것이 유럽이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기독교 문화가 지배적이었다. 천주교도 마찬가지죠. 그걸 통칭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럽 사회는 1000년 이상 기독교가 지배했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를 파괴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는데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와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얘네들이 맨 처음부터 강조했던 게 뭐냐면 퇴폐적인 문화를 조장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음란, 불륜, 여자들을 성해방 시켜준다고. 이때부터 성해방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페미니즘이 문화 막시즘에서 나왔다라는 거, 문화 막시즘이 근본이라는 걸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유럽의 전통 문화는 가정을 중시하고 신앙을 따라 도덕적인 삶을 살게 하면서 애국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이를 파괴하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나와요. 국가 의존형 인간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국가 의존형 인간을 만들지 않고는 전체주의적 사회주의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여러분 청년이죠. 청년 임대주택. 임대주택에 들어가 살면은, 그죠? 영원히 임대주택에 살 수도 없는 것이고, 그죠? 근데 이렇게 청년 임대주택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청년들이 자기 집을 소유할 수 있게 해줘야죠. 아까 말했죠. 사유재산을 소유하고 성장할 수 있는 걸 돕지 않고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그 정책 자체가 사실은 문화 막시즘에서 비롯된 사회주의 이념에서 비롯됐다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물론 청년들을 배려하는 정책 필요하죠. 하지만 청년들이 스스로 자기 삶을 잘 영위할 수 있는 걸 돕는 방향으로 가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가정을 붕괴시키는 가치관 개념들을 주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왜 가정 파괴가 이들의 목표인가? 건강한 가정이 중산층의 토대이고 중산층이 튼튼해야 자본주의를 지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셨죠? 이들은 사회주의지요. 그러니까 사유 재산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자본주의를 무너뜨려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이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정을 파괴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모든 문화에 어떤 것들을 했냐면은 가정을 성적으로 억압받는 역기능적인 곳으로 묘사하고 남성의 성 역할을 약화시키고요. 전통적인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무효화하고 무너뜨려요. 그리고 전통적인 결혼 관계를 부정하죠. 그래서 여자들에게 성해방이라는 목적으로, 명목으로 음란을 조장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퇴폐적인 음란 문화를
조장합니다. 그래서 공립학교에서 급식적인 성교육을 실시하더라죠. 성해방, 프리섹스 문화 이런 거. 또 일부 일처제를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로 몰아세우면서 여성들에게 성도덕의 반기를 들라고 선동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지금 벌써 7, 80년 넘어가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뭘 봤냐면요. 마르크스주의, 막시즘과 그것을 이어받은 문화 막시즘까지 봤어요. 네, 문화 막시즘은 기본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마르크스주의를 그대로 가져온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이에요. 그러나 세련되게 문화의 옷을 입고 그리고 처음에는 발톱을 숨기고 우리가 사회주의 한다는 걸 숨기고 중요한 모든 요직에 들어가서 진지를 구축하자. 그래서 진지론을 통한 기동전, 혁명을 완수하자. 이것이 바로 문화 막시즘이었습니다. 첫 시간 이것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프랑크푸르트 학파로부터 어떻게 이것이 발전되었는지 비판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